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9회차 2월 금액도 있고 추석 명절이었기 때문에 뭔가 명절의 기운을 받아서 1등을 노리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우주의 기운이 저희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축구 승무패라는 게 경기 분석만으로는 되지가 않고 경기 외적인 요인들도 많기 때문에 운도 확실히 따라줘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주중에 영상을 3번 정도 공유를 하는데 중간에 따로 영상 공유를 안 해드렸었죠. 원래 K리그 골대법 영상을 공유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멤버십 분들께는 이미지로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렸고 저희 골 때리는 가족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그냥 최종픽에서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게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 최종 분석 내용 말씀드리면서 골대법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절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골 때리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정말 대견하지 않나요? 그쵸? 대견하면 멤버십 가입 좀 해주세요. 경기 보고 분석하는 노력에 비해서 돈이 너무 안 되네요. 한 달에 2,990원이면 배팅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되지만 유튜브 운영을 하는데 역시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유튜브 영상 열심히 올리는데 돈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코어 888과도 3개월간의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힘이 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시겠죠. 멤버십 되면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딱히 좋은 건 없지만 영상을 보지 않아도 최종픽 이미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다는 점, 골대법 정리된 표 이미지로 커뮤니티에 올려드린다는 점이 있는데 어차피 영상 끝까지 보면 다 말씀드리는 내용이라서 그냥 고생한다는 의미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픽을 그럼 멤버십 분들께만 공개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이 됐는데 처음부터 저는 약속을 드렸었어요. 구독자가 많아진다고 뭐 멤버십을 만들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제 최종픽이 전부 다 정답도 아닌데 그거에 돈을 매기고 싶지는 않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멤버십 책에는 진짜로 고생하신다고 후원해주고 싶다는 분들이나 나는 영상을 다 챙겨볼 시간이 없어서 최종픽만 보고 싶다. 골대법 표 이미지만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속 요청을 하셔서 만든 게 멤버십입니다. 영상 업로드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공유하는 부분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대놓고 멤버십 국어를 해봤습니다.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고, 배팅맨 너한테 2,990원 쓰는 거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라도 잘 눌러주시면서 영상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이나 일반 골 때리는 가족분들이나 모두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내용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텐션이 굉장히 높은데 추석이라서 고향집에 내려왔는데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소리도 크고 텐션 올려서 방송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등 당첨금이 2월 된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요? 그렇죠. 다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광주 대 대구. 이 경기는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주의 홈 경기에서 대구와의 경기였는데 그때 당시 광주는 왼쪽 날개 윌리안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해서 김정환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면서 엄원상, 펠리페, 김정환의 공격 라인이었어요. 후반전에는 김정환 선수가 최근 활약이 좋은 김주공 선수와 교체가 됐었던 경기였죠. 어쨌든 이 경기에서 펠리페 선수가 2골을 기록했으나 이민기, 여봉훈 선수의 퇴장으로 2대4로 패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광주는 윌리안, 펠리페, 엄원상, 쓰리톱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었고 특히 윌리안의 포텐이 폭발하는 날이었죠. 결국에 광주가 승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의 맞대결에서 중요한 점은 대구가 광주와의 경기에서 에드가 선수가 뛴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를 상대할 때 에드가의 존재 유무는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번의 맞대결에서 광주는 펠리페, 윌리안, 엄원상이 거의 모든 골에 관여를 했었죠. 이 선수들 중에 펠리페와 윌리안 두 명의 공격 자원이 나오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손실로 보이고 그 대체자로 김주공이나 김정환 같은 자원들이 나오겠지만 돌파까지는 괜찮지만 결정력 부분에서 확연히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 광주는 아침을 노려보려면 승점 3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이나 결정력 부분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구와의 경기에서 항상 출전했던 주전 수비수 홍준호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수비 라인이 불안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광주의 승 21%, 무 33%, 패 46%로 광주의 승리 확률이 낮게 나오고 있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광주의 승 15%, 무 46%, 패 39%로 역시 광주의 승리 확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는 올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지난 경기 울산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대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 광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전북 대 포항. 전북은 지난 상무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죠. 한교원 선수와 이용 선수가 부상이어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왼쪽 측면 수비는 다시 이주영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 몫을 잘 해냈다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손준호, 이승기 선수 모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한교원 선수가 제 예상으로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FA컵 4강전에서 타박상을 입긴 입었지만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한교원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확실히 전북의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점유율은 상대팀에게 내주지만 슈팅 숫자 면에서는 많이 가져가면서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이고 이번 시즌 포항과의 맞대결 모두 전북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상대팀 포항은 리그 6경기 5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공격력 면에서 외국인 용병들의 활약과 송민규 선수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유독 전북을 만나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북과의 경기 이후 다음 경기가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인데 하창래, 이승모, 팔라시오스 같은 주전 선수들이 경고 한 장만 더 받으면 다음 경기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체 자원을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임대 규정으로 인해 최영준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 굉장히 포항에게는 큰 손실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 전북의 홈 성적은 9승 1무 1패로 홈에서는 항상 골을 기록하면서 무득점 경기가 없었다라는 점 참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전북의 승무패 확률 승 70%, 무 15%, 패 15%로 전북의 무승부와 패배 확률이 낮고 홈과 원정으로 계산해 볼 때 승 79%, 무 14%, 패 7%로 전북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포항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2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 전북의 승리를 보고 있으나 포항의 최근 기세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무승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전북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첼시 대 크리스탈. 첼시가 사실 많이 좋은 자원들을 영입을 하면서 리그 초반부터 엄청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거액의 이적료에 비해서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토트넘과의 리그컵에서는 무승부 후에 페널티킥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신규 영입된 자원들이 최적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신규 자원들이 자기 자리를 찾으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맞대결 전적 상으로도 첼시가 유리하고 아마 아브라함을 원톱으로 박아놓고 그 뒤에 왼쪽 윙 베르너, 공격형 미들의 하베르츠, 오른쪽 윙의 마운트를 기용할 것으로 보이고 수비적으로는 이번에 영입된 치렐과 줌마, 지난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실수를 보여줬던 실바, 제임스가 수비 라인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팀 크리스탈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나름 선전을 하면서 2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 선수 자원으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있는 다른 팀들에 비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타운젠트 선수를 첼시의 영입자원 칠웰이 어떻게 막아내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면 항상 골을 기록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출격한다면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베르너와 하베르츠도 이제 적응 기간은 마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첼시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에버튼 대 브라이턴. 에버튼은 지난 크리스탈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고 리그컵에서는 웨스트햄을 만나서 4대1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고 특히 칼버트 루인 선수는 해트트릭까지 기록을 하면서 최근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이 미들라인을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큰 점수 차이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브라이턴은 맨유와의 리그컵 경기가 있었죠. 주말 리그에서 만나서 2대2로 무승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기 종료 휘슬 후 VAR 과정에서 맨유에 페널티킥이 주어지면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었고 컵 경기에서는 브라이턴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맨유에 3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브라이턴은 주전 자원들 외에 로테이션 자원들에서는 좀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쨌든 이 경기 에버튼의 최근 상승세가 너무 좋아서 에버튼의 승으로 보고 싶은데 일단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고 있는 미드필더 알랑과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이 의심이 돼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배당적으로 처음에 해외 배당이 주어졌을 때 브라이턴이 해외 배당 기준 5배당이나 받을 만큼 수준 낮은 경기력이 아니기 때문에 에버튼으로 몰아넣고 약간 부러뜨리려는 개수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변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버튼이 리그 3연승으로 레스터시티, 리버풀과 1, 2,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연승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부러뜨릴 생각이고 브라이턴의 경기력은 다들 맨유와의 경기 때 보셨지 않았나요? 굉장히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버튼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리즈 대 맨시티. 리즈는 전방 압박과 화끈한 공격 축구로 리그 초반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 경기였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4대3이라는 화끈한 점수판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공격력만큼은 각인을 새겨줬고 풀럼과 4대3 승리, 셰필드와 1대0 승리로 현재 리그 7위를 기록 중이죠. 또한 최근 바이에른 뮌헨에서 미드필더 미카엘 퀴장스 선수를 영입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에는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리즈의 공격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어쨌든 이번 경기는 출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격적인 장면은 좋지만 역시나 수비적인 측면이 아직 일부 리그에서 맨시티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맨시티는 베테랑 수비수 니콜라스 오타멘디를 벤피카로 이적시키고 벤피카에서 센터백 후벤 디아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무려 6년이나 되면서 많은 기대를 품고 데려온 센터백으로 보이고 이번 리즈와의 경기에서 라포르트와 함께 센터백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격 자원에는 아구에로와 제수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스털링이 뛸 것으로 보이고 이선 자원에 마레즈와 데브라이너 그리고 발렌시아에서 내려온 페란 토레스 선수가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기 공격적으로는 대등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라포르트와 새로 영입된 디아스 선수가 버티고 있는 센터백 라인이 리즈의 불안한 수비 라인보다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리즈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뉴캐슬 대 번리. 뉴캐슬은 지난 경기들에서 보면 알다시피 빌드업 축구를 하는 팀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밀린 경기였다라고 보여지고 그 전 경기였던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패배를 보여줌으로써 빌드업 축구에는 약한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상대팀 번리는 아시다시피 타겟 공격을 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신장이 뉴캐슬이 약 2cm 정도 높기 때문에 타겟 공격에 대한 방어가 좋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리그 2연패를 기록 중인 번리와 대결이고 특이점은 최근 10경기 맞대결 결과를 보면 뉴캐슬 홈에서는 뉴캐슬이 번리에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칼럼 윌슨과 핸드릭 선수의 활약이 좋고 존조 셸비가 컵 경기에서 상대 수비를 농락을 하면서 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승리에 중점을 두고 뉴캐슬이 득점력에 있어서는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강원 대 성남. 강원은 부산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파이널 B그룹 1위로 올라섰죠.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라인을 올리면서 부산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전반을 무득점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다시 몰아붙이면서 고무열 선수가 한국영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터뜨렸고 김병수 감독님의 패스가 살아나면서 부산 수비진을 흔들었죠. 그리고 후반 25분 투입된 이영재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팀 성남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6대 0으로 대패를 했죠. 경기 시작 2분 만에 성남의 센터백 연재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비에 공백이 생겼고 그 결과 인천에 6점이나 내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주전 센터백이 퇴장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처절하게 보여준 경기로 보였죠. 성남도 이번 패배로 인해서 11위 인천, 12위 부산과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등 걱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이 맞붙었을 경우에 현재 2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은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강원의 입장에서는 성남의 주전 센터백 연재훈 선수가 없다는 게 유리해 보이지만 낮은 수비 라인을 가지고 있는 성남이기 때문에 맞대결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성남이 강원보다 슈팅 숫자가 2배나 더 많고 유효슛도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강원의 수비가 상대적으로 성남에게 슈팅 공간을 많이 내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결론적으로 강원과의 경기에서 올 시즌 모든 경기에 출전한 성남 센터백 연재훈 선수가 없는 수비 라인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과의 경기에서 항상 많은 슈팅 숫자를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는 더 많은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줬던 성남이기 때문에 나상호, 유인수가 살아날 수 있는 경기로 보이고 이미 올 시즌 맞대결 두 번의 무승부를 거둔 만큼 이번 경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성남은 리그 3연패에 컵 경기 포함 5경기 승리가 없어서 강등을 피하려면 이번 경기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면서 동기부여적으로도 강원보다 앞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강원의 승무패 확률 승 38%, 무 27%, 패 35%로 강원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볼 때 강원의 승 27%, 무 33%, 패 40%로 강원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 강원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서울 대 부산. 서울은 슬퍼 매치 수원과의 경기에서 3대1로 탈탈 털렸습니다. 파이널 B그룹에서 만나게 된 슬퍼 매치였고 슬퍼 매치에서 피눈물을 흘린 건 서울이었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김호영 감독 대행이 사임을 하면서 박혁순 대행으로 경기에 임했고 감독 대행의 대행이 등장하는 희귀한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수원을 상대로 2015년 4월 이후 18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했는데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수원에 밀리면서 슈팅 숫자도 수원의 반인 6개의 슈팅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수비적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오른쪽 측면 수비가 많이 뚫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팀 부산은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2대 0 패배를 기록을 했고 인천이 생각지 못하게 한 경기에서 6득점이나 기록을 하면서 부산이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쨌든 경기력적으로 이정엽 선수가 돌아온 건 부산은 간간히 공격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결정력 있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고 후반에 두 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필드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산이었어요. 또한 조덕재 감독님이 성적 부진에 대한 부담으로 감독직을 내려놨고 이기영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경기력도 문제지만 감독도 계속 바뀌면서 뭔가 안 풀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부산은 반짝했던 경기력이 다시 복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나마 서울이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4승 5무 1패로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 전적에서는 1무 1패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승을 가기엔 윤영성과 김남춘의 부상으로 인한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공격적으로는 항상 슈팅은 부산보다 많이 가져가지만 유효 슈팅이 안 나온다라는 점 참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서울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20%, 패 25%로 서울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서울의 승 64%, 무 18%, 패 18%로 서울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올 시즌 최다 연속 패배인 3연패를 기록 중으로 이제 한 번은 좀 연패를 끊어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인천 대 수원. 인천은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6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6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부산과
골수가 같아지면서 113일 만에 꼴찌를 탈출을 했죠. 물론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성남의 주전 센터백 연재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갔고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경기를 리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빌드업 시에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성남의 실수를 유발을 했고 수비 시에는 빠르게 수비 가담을 해줬죠. 그리고 인천의 무골사였던 무고사가 6골 가운데 4골에 관여를 하면서 역시 잔류왕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팀 수원은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계속되는 부진이 심했던 타가트와 한석희 투톱을 내세웠고 3백 앞에는 상무 제대 후에 한석종이 배치되면서 경기력에 안정감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헨리 선수는 계속해서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했고 타가트의 환상적인 터닝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그 이후 서울의 박주영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을 했지만 타가트 선수가 연이어 2골을 더 넣으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날 타가트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보이고 서울의 오른쪽 측면 수비가 너무 허술했다라고 보였습니다. 이 경기 골대법으로 볼 때 인천의 승무패 확률 승 28%, 무 25%, 패 47%로 인천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인천의 승 25%, 무 25%, 패 50%로 인천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이 지난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했다고 그냥 인천승을 갖다가는 엿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인천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 브로미치. 자, 이 경기는 저는 사우스햄튼의 승을 안 보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이 떴을 때부터 최근 경기력적으로 사우스햄튼이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1.7대의 정배당을 줬는지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최근 크리스탈의 패배, 토트넘의 패배, 그리고 지난 번니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는 했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번니가 더 나았다라고 보이는 경기였어요. 반대로 웨스트 브로미치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3대0 패배, 에버턴과의 경기에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5대2로 패배를 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 팽팽한 경기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결코 쉽게 밀리지 않았던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하는 사우스햄튼에 너무나도 낮은 정배당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빈슨, 디앙가나, 페레이라 공격 자원에 이탈이 없는 웨스트 브로미치고 5백의 수비를 사우스햄튼이 뚫어낼 수 있을지 경기력적인 면에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아스널 대 셰필드. 이 경기 아스날은 주중 리그컵 경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자원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로테이션을 돌렸죠. 그 결과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공격 자원을 뺀 상태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 자원들의 휴식 후 만나게 되는 셰필드인데 셰필드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공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리그 3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골도 기록을 못하고 있는 셰필드예요. 물론 많은 골을 실점을 하진 않았지만 득점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아스날이 최소한 무승부는 가져오는 경기로 보여지고 특히나 아스날의 홈에서 최근 발끝이 좋은 윌리안, 오바메양, 라카제트 삼각편대를 막아내기에는 셰필드의 최근 경기력으로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가볍게 아스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울버햄튼 대 풀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 살짝 이변을 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리그 첫 경기를 셰필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시작을 보여줬으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의 패배는 그렇다 치고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4대0으로 대패를 기록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점유율은 울버햄튼이 6대4 정도로 높았지만 결정력 부분에서 웨스트햄에 밀렸다고 보입니다. 그 와중에 히메네스 선수의 자책골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울버햄튼이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 경기 배당이 11번 경기 아스날과 셰필드 경기와 해외 배당기 중 정배당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울버햄튼의 배당은 낚시 배당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맨유 대 토트넘. 자, 이 경기 토트넘에 지금 손흥민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맨유 승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각보다 손흥민 없이 첼시와의 컵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페널티킥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마바키와의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한 해리케인에 힘입어서 7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손흥민 없이 경기들을 잘 소화하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최근 맨유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맨유의 승에 고민 없이 손을 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토트넘도 수비적인 측면이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리그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경기들에서 이름 모를 팀을 만나도 꼭 한 골 이상은 골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경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양팀이 맞붙었을 때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 그 무승부가 바로 직전 6월에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 승패로 갈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맨유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리버풀. 이 경기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토 사장님께서 왜 레스터 시티 경기를 안 넣고 에스톤 빌라와 리버풀 경기를 넣어놨을까? 뭔가 이변이 나올 걸 예상하고 에스톤 빌라 리버풀 경기를 넣은 게 아닐까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걸 노리고 투포를 쓰게 하려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중에 아스날하고 리그컵 경기를 리버풀이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뭔가 리버풀이 주춤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로테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버풀의 미나미노가 선발 출전으로 풀타임을 뛰었으니까 뭐 말 다 했다고 봅니다. 자, 상대팀 아스톤 빌라는 현재 2승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셰필드를 상대로 상대팀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1대0 승리였고 풀럼은 승격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리버풀과는 급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가볍게 아스톤 빌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제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제가 이번에 2변으로 잡았던 경기들이 꼭 아니더라도 3번, 4번, 5번 경기 그리고 11번, 12번 경기 구간에서는 2변 경기 꼭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좀 참조를 해주시고 주말 축구 경기 재미있게 즐기시고 축구토토 승무패 39회 차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